설날 새벽 다시 부엌에 선 그녀. 이번만은 안 해. 다짐했지만 손은 이미 전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습관은 무서운 겁니다. 멈출 수 없을 만큼요. 그리고 쿵. 무릎이 꺾이고 세상이 기울었습니다. 사랑과 희생, 그 사이 어디쯤에서 한 여자가 무너졌습니다. 과연 이 가족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4시 50분, 알람이 울리기 10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이상하죠? 몸이 알아서 깨는 겁니다. 마치 오랜 시간 같은 시각에 일어나다 보니 몸속 어딘가에 시계가 박힌 것처럼요. 천장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도 내가 먼저 깨어 이 집을 돌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어젯밤 하늘이를 안아 올리다가 또 무리했나 봅니다. 손으로 무릎을 꾹 눌러보았지만 통증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래도 일어나야 했습니다. 일어나지 않으면 이 집의 하루가 시작되지 않으니까요.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형광등 스위치를 누르자 하얀 빛이 퍼졌고 창문 유리에 서린 물기가 하얗게 번지는 게 보였어요.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슬리퍼를 신었지만 타일 바닥의 냉기가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겨울도 아닌데 이렇게 차갑다니. 나이가 들수록 추위를 더 많이 타는 것 같았어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환한 불빛과 함께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문 안쪽에는 어젯밤 내가 붙여둔 메모가 있었어요. 우유 2개, 계란판, 이유식용 단호박. 네 글씨였습니다. 며느리 지연이가 전화로 부탁한 내용을 받아 적은 거였죠. 언제 적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제 손이 조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냉장고에서 필요한 재료들을 꺼내 조리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목이 뻐근했어요. 파스를 붙인 지 이틀째인데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서랍을 열고 새 파스를 꺼냈습니다. 벌써 4장째입니다. 이번 주에만요. 손목에 붙은 낡은 파스를 떼어내고 새 파스를 붙였습니다. 차가운 느낌이 피부에 스며들었어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습니다. 냄비 3개를 동시에 올렸습니다. 하나는 하늘이 이유식용, 하나는 진수 반찬용, 또 하나는 남편 선우의 아침 죽용이었어요. 내가 만든 시간표대로 하루가 움직입니다. 그게 당연한 일처럼 느껴졌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사는 게 자연스러워진 게. 휴대폰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지연이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밤 1시에 보낸 거더군요. 어머님, 내일 조조 손님이라 7시 반 픽업 가능할까요? 이미 어젯밤에 가능이라고 답장한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도 저는 하늘이 기저귀를 갈다가 한 손으로 답장을 쳤었죠. 냄비에서 김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단호박을 넣고 부드럽게 끓였습니다. 하늘이는 아직 돌도 안 된 아기라 음식을 아주 곱게 만들어야 했어요. 믹서기 소리가 새벽 정적을 깼습니다. 옆방에서 하늘이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불을 줄이고 서둘러 방으로 갔습니다. 하늘이는 작은 몸을 뒤척이며 칭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손을 얹어봤어요. 조금 따뜻한 것 같았습니다. 체온계를 꺼내 재봤습니다. 37도 5. 미열이었어요. 소아과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아기 열은 금방 오르고 금방 내린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었습니다. 미지근한 물을 적신 수건으로 하늘이 이마와 목덜미를 닦아줬어요. 아기는 제 손길에 조금 진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냄비에서 물이 넘칠 뻔했어요. 서둘러 불을 줄이고 저었습니다. 죽이 타지 않게 계속 저어야 했습니다. 손목이 또 욱신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게 제 하루의 시작이니까요. 6시 10분쯤 되었을 때 진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진 채 눈을 비비며 걸어왔어요. 곧장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찬밥 있어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나는 가스레인지를 가리키며 대답했어요. 새밥 했지. 속으로는 조금 서운했습니다. 있어도 못 먹겠다고 하더니 하는 생각이 스쳤거든요. 하지만 표정에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학원을 운영합니다. 자영업이라 시간이 불규칙해요. 주말에도 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며느리 지연이도 마찬가지였어요. 미용실을 운영하는데 손님 예약에 맞춰 움직이다 보니 시간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됐죠. 그래서 하늘이를 제가 평일 내내 돌보게 된 겁니다. 처음엔 잠깐만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잠깐이 한 달이 되고 석 달이 되고 이제는 10개월째입니다. 선우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남편은 제 모습을 보더니 조용히 물었어요. 당신 무릎은 괜찮소? 걱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늘 하던 대답이었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괜찮은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괜찮다고 말하는 게 편했거든요. 선우에게 커피를 내려줬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진한 아메리카노였어요. 커피 향이 부엌에 퍼졌습니다. 고맙소.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을 아꼈습니다. 새벽부터 계속 움직이느라 벌써 피곤했거든요. 7시가 되자 하늘이가 깼습니다. 할머니,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기 특유의 샴푸 냄새가 났습니다. 하늘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미지근한 체온이 느껴졌어요. 작은 손이 제 얼굴에 닿았습니다. 축축하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유식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하늘이는 제법 무거워졌어요. 안아 올릴 때마다 무릎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아기 앞에서는 항상 웃는 얼굴이어야 했으니까요. 7시 40분 지연이가 도착했습니다.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더니 현관에서 신발도 제대로 못 벗은 채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도 부탁드려요. 손에는 알코올 솜 냄새가 났습니다. 미용실에서 쓰는 소독제 냄새였죠. 핸드폰 화면에는 오늘 예약표가 빼곡히 찍혀 있었어요. 그래, 다녀와.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연이는 하늘이 이마에 뽀뽀를 하고 황급히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고요해졌습니다.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싱크대에 쌓인 설거지를 바라봤습니다. 접시, 냄비, 수저, 컵. 아침 한 끼를 만들고 나면 이렇게 많은 게 나왔습니다. 물을 틀고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미지근한 물에 손을 담그자 손목이 또 욱신거렸습니다. 파스를 붙였는데도 통증은 계속됐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문득 며느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님은 슈퍼우먼이에요. 한 달쯤 전에 지연이가 한 말이었어요. 그때는 칭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칭찬이 아니었어요. 의존의 선언이었습니다. 당신이 다 해줄 수 있으니까 우리는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였던 거죠. 설거지를 마치고 수건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손등에는 핏줄이 도드라져 보였어요.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라디오를 켰습니다. 아침 프로그램이 흘러나왔어요. 진행자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곧 어버이날이 다가옵니다.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광고 멘트였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나도 누군가의 부모인데, 누군가의 감사를 받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하늘이를 재우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잠깐만, 정말 잠깐만 쉬려고 했어요. 하지만 눈을 감자마자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이렇게 피곤한데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오후에 하늘이가 깨면 또 돌봐야 하고 저녁엔 진수가 올 텐데 반찬도 챙겨야 했으니까요. 싱크대 아래 수납장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앞치마가 보였어요. 시집 올 때 시어머니가 주신 거였습니다. 며느리는 가족의 손발이야. 그때 시어머니가 하셨던 말이 기억났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말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손발만 되고 마음은 놓아버렸을까요? 언제부터 내 삶이 아닌 남의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가 지나갔고 어느새 여기까지 온 것뿐이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지만 제게는 어제와 똑같은 하루였어요. 오늘도 나는 이 부엌에서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아이를 돌볼 겁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요. 손목의 파스를 만져봤습니다. 내장째라는 게 실감났어요. 이게 정상일까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요?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저는 일어설 겁니다. 냄비를 올리고 밥을 짓고 아이를 안아 올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제 역할이니까요. 아니, 이게 제 역할이라고 믿어왔으니까요. 부엌의 시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하루가 많이 남아 있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 하루는 똑같은 패턴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하늘이 이유식을 준비하고 8시에 아이를 씻기고 10시에 낮잠을 재우고 오후 2시에 간식을 주고 저녁 6시에 목욕을 시켰어요. 체크리스트에 하나씩 체크하는 게 이제는 자동으로 됐습니다. 손이 알아서 움직였어요.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하늘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동네 보건소에 갔어요. 영유아 검진 예약이 있었거든요. 대기실에는 젊은 엄마들이 많았습니다. 20살대 후반에서 30살대 초반쯤 보이는 엄마들이었죠. 그들 사이에서 저는 유독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간호사가 보호자 란에 적힌 제 이름을 보고 물었어요. 할머니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입니다. 검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하늘이는 유모차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동네 마트 앞을 지나는데 큰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버이날 특가 행사 붉은 글씨가 선명했어요. 카네이션 그림 옆에는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어버이날이 2주일도 안 남았더군요. 작년 어버이날이 떠올랐어요. 진수와 지연이가 카네이션 한 송이를 사왔었습니다. 꽃은 예쁘게 포장되어 있었지만 카드는 없었어요. 식사도 집에서 제가 차린 밥상으로 했었죠. 올해는 어떨까요? 혹시 외식이라도 할까요? 기대하는 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기대하면 실망할까봐.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올해는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하늘이가 저녁을 먹고 놀고 있을 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진수와 지연이었습니다. 보통은 금요일 밤에 데리러 오는데 하루 일찍 왔더군요. 어머니, 하늘이 데리러 왔어요. 진수가 말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루를 더 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벌써요?
내일 아니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연이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내일 새벽부터 워크숍이 있어서요. 오늘 데려가야 할 것 같아요. 하늘이 짐을 챙겼습니다. 기저귀, 물티슈, 여벌옷, 젖병. 손에 익은 일이었어요. 가방 지퍼를 잠그는데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하늘이가 제 치마를 잡아당기며 말했어요. 할머니.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아이도 알았나 봅니다. 이제 가야 한다는 걸요. 할머니가 보고 싶으면 엄마한테 말해. 제가 하늘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이가 하늘이를 안아 올렸어요. 주말 잘 보내고 일요일 저녁에 다시 모시고 올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갑자기 집이 조용해졌어요. 아까까지 하늘이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거실이 순식간에 고요해졌습니다. 바닥에 하늘이 장난감 자동차 한 대가 남아 있었어요. 빨간색 소방차였습니다. 소방차를 집어들었습니다. 작은 바퀴를 손가락으로 굴려봤어요. 대구르르 소리가 났습니다. 하늘이가 좋아하던 장난감이었죠. 이걸 가져가라고 말했어야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하늘이 없는 첫 아침이었어요. 알람을 끄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일어나야 하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유식을 만들 필요도 없고 기저귀를 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할 일이 없다는 게 이렇게 허전한 건지 몰랐어요. 결국 6시가 되어서야 일어났습니다. 부엌에 갔더니 텅 비어 있었어요. 냄비도 믹서기도 이유식 용기도 모두 제자리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사용할 일이 없으니까요. 선우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좀 쉬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뭐라도 해야죠. 그렇게 말하고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청소할 곳도 별로 없었어요. 어제 이미 다 해뒀거든요.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선우와 둘이서 점심을 먹었어요. 식탁에 둘만 앉으니 이상했습니다. 빈 의자가 크게 보였어요. 하늘이가 앉던 유아용 의자가 구석에 접혀 있었습니다. 우리 둘만 먹으니 남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선우가 대답했어요. 남은 건 또 반찬이 되겠지. 맞는 말이었습니다. 남은 음식은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다음 날 또 먹고 그 다음 날도 먹었어요. 그렇게 일주일 내내 똑같은 반찬을 먹는 거였죠. 저녁 6시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진수였어요. 엄마, 저녁 먹고 가도 돼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냄비에 담아둔 찌개는 이미 식어 있었어요. 그래 와. 제가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불을 켰습니다. 1시간 뒤에 진수가 왔습니다. 혼자였어요. 지연이랑 하늘이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연이는 미용실 정리하고 하늘이는 집에서 자고 있어요. 진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반찬 좀 싸가도 돼요? 반찬통을 꺼내 담아줬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된장찌개. 4개의 통이 비닐봉지에 담겼어요. 진수가 받아들고는 말했습니다. 잘 먹을게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리고는 급하게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또 조용해졌습니다. 싱크대에 기대 서서 생각했어요. 주말이 이렇게 외로운 거였나요? 평일엔 하늘이 때문에 바빠서 외로울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말엔 할 일도 없고 볼 사람도 없었어요. 휴대폰을 켰습니다. 지연이가 올린 사진이 보였어요. 미용실에서 찍은 셀카였습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죠. 해시태그가 달려 있었어요. 워라벨, 4시간 힐링. 저는 화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일요일 밤 10시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어요. 진수와 지연이 그리고 하늘이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어요.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하늘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주말 잘 보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워크숍도 좋았고 하늘이랑도 시간 보냈어요. 지연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이를 제 팔에 건넸어요. 그럼 저희는 갈게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해서요. 하늘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 몸에서 낯선 샴푸 냄새가 났어요. 평소 제가 쓰던 거랑 다른 향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침대에 눕혔어요. 하늘이는 뒤척이지 않고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선우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당신 괜찮소?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주말 동안 하늘이를 보고 싶었어요. 아이 웃음소리가 그리웠습니다. 작은 손으로 제 옷을 잡아당기던 감촉이 그리웠어요. 그런데 정작 아이 부모는 주말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선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당신이 없는 집, 그때 되면 저놈들이 알 거요. 남편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알긴 뭘 알까요? 당연한 걸로 여기는데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주말의 외로움은 휴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공백이었어요. 텅 빈 시간이었습니다. 할 일도 없고 필요한 사람도 없는 그런 시간이었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또 월요일이 올 겁니다. 그러면 다시 바쁜 하루가 시작되겠죠. 이유식 만들고, 기저귀 갈고, 아이 돌보고. 그게 반복될 겁니다. 금요일까지요. 그리고 다시 주말이 오면 또 외로워질 거예요.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겠죠. 끝없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제 삶이니까요. 선택할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늘이 잠꼬대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작은 목소리였어요.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사랑하는데 외로웠습니다. 필요한데 공허했어요. 이런 감정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주중육아, 주말 외로움. 그게 제 일주일이었어요.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하늘이 이유식을 먹이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싱크대 앞에 서서 접시를 닦는데 갑자기 어지러웠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번지는 느낌이었어요. 순간 중심을 잃었습니다. 쿵! 무릎이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온몸으로 퍼졌어요. 무릎에서 뚝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귀에도 또렷하게 들릴 만큼 큰 소리였죠. 손에 쥐고 있던 접시가 떨어져 깨졌습니다. 쨍그랑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여보, 선우가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괜찮소? 남편이 제 팔을 잡았어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릎이 너무 아팠거든요. 숨을 쉴 때마다 통증이 밀려왔어요. 병원 가야겠소. 선우가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전화기를 꺼내 구급차를 불렀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가스레인지를 바라봤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불. 제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선우가 재빨리 가스밸브를 잠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아픈 순간에도 제 손은 자동으로 가스레인지를 향했어요. 안전을 확인하려는 습관이었죠. 이게 슬펐습니다. 내 몸보다 집안일이 먼저였으니까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가지고 왔어요. 제 몸이 들것에 실렸습니다. 천장이 지나가고 형광등이 지나갔어요. 하늘이가 거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이의 울음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응급실이었습니다. 차가운 침대에 누웠어요. 하얀 커튼이 둘러쳐져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았어요. 눈을 감으니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병원 특유의 냄새였죠. 의사가 왔습니다. 무릎을 눌러보고 이리저리 움직여 보더니 말했어요. 엑스레이 찍어봐야겠습니다. 검사실로 옮겨졌습니다. 차가운 기계 위에 누워 가만히 있어야 했어요. 무릎이 계속 욱신거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다시 왔습니다. 손에 엑스레이 사진을 들고 있었어요. 보호자분 계신가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선우가 커튼을 열고 들어왔어요. 환자분 무릎 연골이 심하게 닳았습니다. 의사가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여기 보시면 뼈와 뼈 사이 공간이 거의 없죠. 염증도 심하고요. 계속 무리하신 것 같은데 이 상태로는 일상생활이 힘드실 겁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일상생활이 힘들다니. 그럼 하늘이는 어떡하죠? 치료는 어떻게 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선 물리치료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염증을 가라앉히고 근육을 강화해야 해요. 그런데 호전이 안 되면 수술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이 무겁게 들렸습니다. 수술이요? 선우가 놀라서 물었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인공관절 수술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보존적 치료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4인실이었어요. 커튼으로 구분된 4개의 침대가 있었습니다. 제 자리는 창가였어요. 창밖으로 아파트들이 보였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진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여러 번 울렸습니다. 네,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바쁜 것 같았습니다. 진수야, 엄마가 병원에 왔다. 제가 말했습니다. 네. 무슨 일이에요? 진수가 물었어요. 당황한 목소리였습니다. 무릎이 안 좋아서 넘어졌어. 많이 다치셨어요? 진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많이 아프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괜찮다고 해야 할까요? 엑스레이 찍었는데 연골이 많이 닳았대. 물리치료 받아야 한대.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죄송한데요. 오늘 학부모 상담이 잡혀 있어서요. 내일 저녁에 갈게요. 진수가 말했습니다. 내일 저녁이요. 오늘이 아니라요. 제 가슴 한쪽이 싸늘해졌습니다. 그래, 알았다. 제가 대답했어요. 조심하세요, 엄마. 진수가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통화 종료. 그 2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선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소? 나라도 있잖소? 남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오후 3시쯤 되었을 때 문자가 왔습니다. 지연이었어요. 어머님, 조리식품 보냈어요. 주소 병원으로 했어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1시간쯤 뒤에 배달이 왔습니다. 간호사 아주머니가 냉동팩을 냉장고에 넣어줬어요. 가족분들 바쁘신가 봐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선우가 냉동팩을 전자레인지에 데웠어요. 플라스틱 용기 뚜껑을 열자 김이 올라왔습니다. 미역국이었어요.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짰습니다. 그리고 싱거웠어요. 간이 제대로 안 맞았습니다. 옆 침대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부부였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죽을 떠먹여주고 있었습니다. 한 숟가락 더 드세요. 할아버지가 다정하게 말했어요. 할머니가 웃으며 입을 벌렸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렇게 서로를 돌보는 모습이 부러웠어요. 저는 누가 돌봐주나요? 늘 다른 사람만 돌봤는데요. 밤이 되었습니다. 선우는 집에 가서 하늘이를 봐야 한다고 했어요. 미안하오. 하늘이가 있어서 남편이 미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가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병실은 어두웠어요. 복도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창밖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삐뽀삐뽀. 제 심장도 그 소리에 맞춰 빨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기대야 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은 바쁘고 며느리도 바쁘고 남편도 손주를 봐야 하고 결국 나 혼자인 거예요.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무릎이 쑤셨어요. 진통제를 먹었는데도 통증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더 아팠어요.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점심을 먹고 있는데 병실 문이 열렸어요. 진수였습니다. 서류 가방을 든 채로 들어왔어요. 엄마, 미안해요. 어제 정말 바빠서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제가 대답했어요. 진수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많이 아프세요? 아들이 물었어요. 제 얼굴을 보는데 눈은 자꾸 시계를 향했습니다. 물리치료 받으면 나아질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수술은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은 아니래. 제가 대답했습니다. 진수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시계를 봤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오늘 학부모 미팅이 길어질 것 같아서요.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30분도 안 됐습니다. 와서 30분도 안 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 가봐. 제가 말했습니다. 진수가 일어섰어요. 빨리 나으세요. 하늘이가 보고 싶어 해요. 아들이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병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간호사가 들어와 링거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보호자분들 바쁜 거 알지만 환자분 마음이 더 아파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지금 제 마음이 무릎보다 더 아팠으니까요. 사흘째 되는 날 퇴원했습니다. 수술은 미루고 재활부터 하기로 했어요. 선우가 차를 몰고 왔습니다. 병원에서 집까지 가는 동안 말이 없었어요. 남편도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하늘이가 달려왔어요. 할머니, 작은 팔을 벌리고 안기려고 했습니다. 할머니 아파? 아이가 물었어요. 그 맑은 눈망울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안 아파. 할머니 괜찮아.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릎을 굽히지 못해서 하늘이를 안아 올릴 수가 없었어요. 그게 더 슬펐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하늘이가 제 옆에 와서 앉았어요. 작은 손으로 제 무릎을 쓰다듬었습니다. 아야 날아가. 아이가 말했습니다. 제가 하늘이한테 해주던 말이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다음에 아플 땐 미리 말해야겠다고, 미리 쉬어야겠다고, 그런 다음이 올 틈을 제 삶에 만들어야 한다고요. 하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오랜 시간 이렇게 살아왔으니까요. 퇴원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진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번 어버이날에 저희가 대접할게요. 아들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요? 올해는 다른가요? 그래. 고맙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한식당 예약했어요. 좋은 대로요. 진수가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옷장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옷들을 하나하나 꺼내봤어요.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가장 단정한 베이지색 자켓을 꺼냈습니다. 몇 년 전 진수 결혼식 때 입었던 옷이었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자켓을 입어봤어요. 조금 헐렁했습니다. 살이 빠진 모양이었죠.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눈가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괜찮았습니다. 주름진 내 얼굴도 오늘은 기념이 될 테니까요. 어버이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샤워를 하고 머리를 말렸습니다. 화장도 조금 했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립스틱을 바르는데 손이 떨렸어요. 설레는 마음 때문인지 아니면 기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12시에 진수가 차를 몰고 왔습니다. 지연이와 하늘이도 함께였어요. 하늘이가 현관에서 저를 보자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작은 손에 빨간 종이로 만든 카네이션을 들고 있었어요. 할머니 드려요. 하늘이가 제 가슴에 카네이션을 꽂아줬습니다. 철사로 만든 꽃이었어요. 손으로 만든 티가 났지만 예뻤습니다. 작은 손에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어요. 고마워, 우리 하늘이. 제가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작은 손길 하나가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습니다.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한옥을 개조한 고급 한정식 집이었어요. 입구부터 운치가 있었습니다. 정원에는 소나무가 심어져 있었고 돌다리를 건너 방으로 들어갔어요. 좌식이었습니다. 제 무릎이 걱정됐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선우가 제 팔을 잡아줬어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요리부터 구절판, 갈비찜, 생선구이까지 정갈하게 담긴 음식들이었어요. 맛도 좋았습니다. 맛있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진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여기 유명한 집이래요. 지연이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사진 찍어요. 며느리가 카메라를 들었어요. 저는 얼른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찰칵 플래시가 터졌어요. 오늘은 저희가 대접하는 거예요. 지연이가 밝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제 귀에 울렸어요. 정말 그러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만큼은 제가 대접받는 날이면 좋겠다고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후식으로 식혜가 나왔어요. 달콤하고 시원했습니다. 그때 직원이 다가왔어요. 계산하시겠습니까? 점원이 물었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진수와 지연이 서로 눈치를 봤어요. 그리고 지연이가 밝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카드로 해주세요. 포인트가 많이 쌓이거든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가방에서 카드를 꺼내려던 손이요. 선우가 제 얼굴을 봤어요. 남편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포인트요?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작게 나왔어요. 지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카드가 적립률이 좋잖아요. 나중에 쓰시면 되고요. 가슴이 싸늘해졌습니다. 대접한다더니 결국 제 카드로 내라는 거였어요. 적립률이 좋다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요. 괜찮아요. 제가 낼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점원에게 카드를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환한 미소였어요. 하지만 제게는 그 미소가 가시처럼 느껴졌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무릎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차에 탔습니다.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재미있었어요? 아이가 물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재미있었어. 하지만 재미있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어요. 기대했던 만큼 실망도 컸던 거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에 택배 두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어버이날 기획 세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조리식품이었어요.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냉동국, 냉동찌개, 냉동 반찬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어요. 전자레인지에 데우기만 하면 되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이것도 지연이가 보낸 거예요? 선우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버이날 선물이래요. 선물이요. 이게 선물인가요? 손수 만든 음식도 아니고 마음을 담은 것도 아니고 그냥 편리한 조리식품이요. 웃음이 나올 듯 말 듯 했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제가 평생 남들을 위해 밥을 지었는데 이제 제가 받는 건 냉동 음식이라니요. 밤이 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제 날이었어요. 그런데 카네이션 하나, 식사 한 번으로 끝이었습니다. 그것도 제 돈으로요. 선물보다 말보다 마음이라고들 하죠. 그런데 오늘은 그 모든 게 빠져 있었습니다. 형식만 있고 마음은 없었어요. 서랍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내일은 쉬겠다라고 썼습니다. 제가 저에게 쓰는 허락장이었어요. 하지만 쉴 수 있을까요? 내일이 되면 또 하늘이가 올 테고 또 이유식을 만들어야 하고 또 설거지를 해야 할 텐데요. 메모지를 접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어요. 어둠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오늘 무엇이 빠졌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감사였어요. 진심 어린 감사요. 형식적인 감사 인사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감사요. 제가 평생 해온 일들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희생이 습관이 되면 감사는 사라진다는 걸 깨달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을 크게 쉬었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뭔가 바뀌어야 했습니다. 제가 바뀌어야 할까요? 아니면 아이들이 바뀌어야 할까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오늘 같은 어버이날이 다시 반복되길 원하지 않는다는 거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선물보다 말이 중요하고 말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무엇도 충분하지 않았어요. 이게 제 어버이날이었습니다. 기대했던 만큼, 아니, 그보다 더 많이 실망했던 하루였죠. 어버이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알람이 울렸지만 끄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5시 10분, 20분, 30분. 시간이 흘렀지만 일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선우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당신 괜찮소? 남편이 물었어요. 저는 눈을 감은 채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누워 있을게요. 6시가 되어서야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이나 늦은 거였어요. 부엌에 갔더니 낯설었습니다. 이 시간에 부엌에 오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만든 하늘이 이유식 큐브가 보였어요. 하나를 꺼내 해동했습니다. 전자레인지 버튼을 누르고 기다렸어요. 핑! 소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오늘은 서두르지 않아도 됐어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설거지도 천천히 했어요. 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가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아이가 저를 불렀어요. 안아 올리려다 무릎이 아파서 멈췄습니다. 할머니 무릎 아파서 못 안아. 이리 와. 제가 말했습니다. 하늘이가 제 옆으로 걸어왔어요. 제 다리에 기대 섰습니다. 이유식을 먹이는데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를 언제까지 돌봐야 할까요? 10시쯤 지연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오후 2시 이후에 픽업 가능해요. 보내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처음으로 제 시간을 정한 거였거든요.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어요. 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괜찮냐는 말도 무슨 일 있냐는 말도 없었어요.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허전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했어요. 제가 시간을 정했는데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으니까요. 오후 1시에 선호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재활치료 예약이 있었거든요. 물리치료실에 들어갔어요. 기계들이 많았습니다. 치료사가 제 무릎을 살펴봤습니다. 여기가 많이 아프시죠? 젊은 여자 치료사였어요. 손으로 제 무릎을 눌렀습니다. 네, 여기요. 제가 대답했어요. 한 달만 꾸준히 오시면 통증이 확 줄어요. 집에서도 운동하셔야 해요. 치료사가 말했습니다. 운동법을 알려줬어요.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이었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나오는데 다리가 한결 가벼웠습니다. 당장 나은 건 아니었지만 희망이 보였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마을버스를 탔어요. 창밖을 보는데 또래 여성이 보였습니다. 벤치에 앉아 햇볕을 쉬고 있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저랑 비슷한 손이었죠. 그 여자도 저처럼 누군가를 돌보며 살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혼자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저도 저렇게 제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요? 집에 도착하니 2시 10분이었습니다. 곧 지연이가 올 시간이었어요. 하늘이 짐을 챙겼습니다. 옷, 기저귀, 젖병 다 챙겼는지 확인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여니 지연이었어요. 어머님, 며느리가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조금 굳어 있었어요. 오늘 오후에 약속이 있어서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약속 같은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말해야 할 것 같았어요. 아, 네. 지연이가 대답했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하늘이를 안아들고 나갔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고요함은 어제와 달랐어요. 제가 선택한 고요함이었으니까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파란 공책이 보였어요. 제 일기장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쓰지 않았던 거였죠. 첫 장을 펼쳤습니다. 빈 페이지였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적기 시작했어요. 희생이 습관이 되지 않게 사랑의 모양을 바꾸자. 단 한 줄이었지만 무거웠습니다. 이 한 줄을 쓰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평생이 걸렸는지도 모릅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선호와 둘이 밥을 먹었어요. 오늘 좀 다른 것 같소? 남편이 말했습니다. 뭐가요? 제가 물었어요. 표정이요. 조금 편해 보이요. 선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랬나요? 제 표정이 달라 보였나요? 거울을 본 건 아니지만 마음은 확실히 달랐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하늘이를 재울 필요가 없었어요. 일찍 누울 수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오늘 하루가 떠올랐습니다. 1시간 늦게 일어난 것, 지연이에게 시간을 정한 것, 병원 치료를 받은 것, 일기를 쓴 것. 작은 일들이었지만 큰 변화였어요. 결심은 큰 소리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작은 행동으로 증명하는 거였어요. 오늘 제가 한 일들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다시 5시에 일어났어요. 하지만 마음이 달랐습니다. 어제처럼 억지로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제가 선택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빈 페이지에 적기 시작했어요. 화요일, 목요일 재활치료, 다음 주 금요일 친구 만남, 토요일 저녁 내 밥 만들기. 내 밥이라고 쓰는데 이상했습니다. 평생 남의 밥만 지었는데 내 밥을 계획에 넣다니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진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먹으러 가도 돼요? 예전 같았으면 바로 그래 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오늘은 안 돼. 내일 오렴. 제가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아, 네. 그럼 내일 갈게요. 진수가 대답했습니다. 당황한 목소리였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에게 안 된다고 말한 게 처음이었거든요. 죄책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진수가 왔어요. 엄마, 어제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응, 피곤해서 일찍 잤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정말 피곤했었으니까요. 그래요? 많이 힘드세요? 진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요즘 재활 치료받느라 좀 그래. 제가 말했습니다.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무리하지 마세요. 반찬을 꺼내주며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걱정하는 목소리를 들으니까 기분이 묘했어요. 제가 힘들다고 말해야 걱정받는 거였구나. 항상 괜찮다고만 했었는데요. 밤에 하늘이를 재웠습니다. 아이에게 속삭였어요. 할머니 내일 병원 간다. 하늘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따라갈래요? 안 돼. 할머니 혼자 가는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하늘이가 입을 삐죽 내밀었어요. 왜요? 할머니도 할머니 시간이 필요해.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이 이마에 뽀뽀했어요. 하늘이는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아들에게 안 된다고 말했다. 처음이었다. 무서웠지만 필요했다. 나도 나를 돌봐야 한다. 결심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쌓여가는 거였어요. 오늘의 작은 선택들이 내일의 큰 변화가 되는 거였죠.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오랜만에 보는 별이었습니다. 언제부터 밤하늘을 볼 여유가 없었던 걸까요? 이제는 달랐습니다. 조금씩이지만 제 시간이 생기고 있었어요. 그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설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진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올해 설은 저희 집에서 하려고요. 점심때 갈게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점심이라니. 그럼 제가 아침부터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었어요. 그래, 알았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간단하게 준비할게요. 엄마는 편하게 오세요. 진수가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기대가 생겼어요. 올해는 다를까요? 정말 편하게 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불안도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준비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혹시 제가 뭔가 가져가야 하는 건 아닐까요? 설 전날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눈이 떠졌어요. 오늘은 안 일어나도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지만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습관이란 게 무섭더군요. 부엌에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재료들이 보였습니다. 전 부칠 밀가루, 갈비, 나물들. 어제 장을 받았던 거였어요. 잠깐만. 제가 왜 장을 본 거죠? 진수 집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자동으로 재료를 샀던 겁니다. 오랜 습관이 이렇게 무섭더군요. 망설였습니다. 그냥 이대로 가야 할까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해가야 할까요?
마음이 복잡했어요. 결국 부엌에 섰습니다. 이건 사랑이야. 제 자신에게 말했어요. 아들네 집에 빈손으로 갈 순 없잖아요. 조금만 준비하자. 조금만요.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호박전, 동그랑땡, 생선전. 세 가지만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손이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김치전도 부쳤어요. 그리고 고기도 재웠습니다. 기름이 튀었습니다. 후두둑. 손등에 뜨거운 점이 생겼어요. 따가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익숙했거든요. 아픔도 익숙해졌다는 게 슬펐습니다. 9시가 되었습니다. 벌써 5시간이나 지났더군요. 식탁 위에는 접시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전 4가지, 갈비찜, 잡채, 나물 3가지. 간단하게 준비한다던 제 다짐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실에서 하늘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아이가 불렀어요. 가봐야 하는데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피곤했거든요. 갑자기 어지러웠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번지는 느낌이었어요. 손으로 싱크대를 잡았습니다. 중심을 잡으려고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무릎이 꺾였어요. 몸이 뒤로 쓰러졌습니다. 쿵! 등이 바닥에 부딪혔어요. 천장이 보였습니다. 형광등이 2개로 겹쳐 보였어요. 가스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꺼야 하는데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팔을 뻗어 기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팔이 후들거렸어요.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늘이가 더 크게 울었습니다. 할머니 일어나. 아이의 울음이 귀에 박혔어요. 일어나야 하는데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방문이 열렸습니다. 여보, 선우가 뛰어들어왔어요. 엄마, 지연이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언제 온 거죠? 119 불러. 진수가 외쳤습니다. 발소리가 복잡했어요. 누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엄마, 정신 차려요. 진수가 제 뺨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입을 열려 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식탁을 봤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전들, 윤기 나는 갈비찜, 그리고 바닥엔 기름 냄새와 함께 쓰러진 저요. 이게 제 마지막 희생의 얼굴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제 몸을 불판에 올린 거였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뽀삐뽀. 점점 가까워졌어요. 문이 열리고 구급대원들이 들어왔습니다. 들것에 실렸습니다. 천장이 지나갔어요. 현관 형광등, 복도 형광등. 하늘이가 보였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 울고 있었어요. 할머니. 아이가 손을 뻗었습니다. 저도 손을 뻗고 싶었어요. 하지만 팔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구급차 아니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얼굴에 씌웠어요. 차갑고 플라스틱 냄새가 났습니다. 숨쉬기가 조금 편해졌어요. 가스? 끄고 왔나? 제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구급대원이 다정하게 대답했어요. 저희가 확인했어요. 걱정 마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 순간에도 가스불이 걱정인 제가 한심했어요. 내 몸은 생각 안 하고 집안일만 걱정하다니요. 선우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괜찮을 거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무서워하는 얼굴이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옮겨졌어요. 의사가 왔습니다. 검사를 받았어요. 혈압 재고, 심전도 찍고, 피 뽑고. 한참 뒤에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과로로 인한 실신입니다. 탈수도 심하고요. 무릎 염증도 악화됐습니다. 얼마나 무리하셨길래. 의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몸보다 마음이 더 고장 난 것 같습니다.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더 고장 났다니. 맞는 말이었어요. 제 마음은 진작에 부서져 있었으니까요.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링거를 맞았어요. 차가운 물이 혈관으로 들어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진수와 지연이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엄마. 진수가 입을 열었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연이가 울먹였어요. 어머님이 쓰러지실 줄은 몰랐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가 집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진수가 물었습니다. 제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빈손으로 갈 순 없잖니. 제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진수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우린 그냥 엄마는 괜찮을 줄 알았어. 괜찮을 줄 알았대요. 항상 괜찮다고 말했으니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겠죠. 제 잘못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제발이요. 지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며느리 손이 떨렸습니다. 저희가 할게요.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의심이 들었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너무 피곤했거든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이 저를 감쌌어요. 이제 쉬고 싶었습니다. 정말로요. 나는 오늘 밥 대신 내 몸을 불판에 올렸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요. 하지만 그게 사랑이었을까요?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사랑은 자기를 지키는 것도 포함하는 거니까요. 병실 천장의 타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얀 사각형들이 끊임없이 보였어요. 제 호흡이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했습니다. 산소호흡기의 플라스틱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어요. 진수와 지연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어젯밤 내내 운 것처럼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환자분 상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어요. 과로로 인한 실신, 심한 탈수, 무릎 염증 악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진수와 지연이를 번갈아 봤어요. 몸의 문제보다 마음의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환자분이 스스로를 너무 혹사하셨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수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지연이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보호자분들께서 시간을 나눠주셔야 합니다.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환자분은 쉬게 해야 합니다. 이대로 가면 더 큰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의사가 나갔습니다. 병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진수가 제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손을 떨며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우린 그냥 엄마는 괜찮을 줄 알았어. 항상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항상이라는 단어가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맞아요. 저는 항상 괜찮다고 말했어요. 아파도 힘들어도 피곤해도 그게 습관이 되어버렸죠. 지연이가 제 침대 반대편으로 왔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지연이가 말을 이었어요. 어머님이 버텨주셔서 저는 그냥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님 덕분에 제가 편했던 거예요. 예상 못한 고백이었습니다. 지연이가 이런 말을 할 줄 몰랐어요. 제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늘이를 제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하늘이는 괜찮니? 네, 괜찮아요. 아빠랑 있어요. 진수가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엄마 걱정만 하세요. 엄마 걱정만 하라니.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들은 모를 겁니다. 평생 남 걱정만 하고 살았는데요. 선우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당신 사진이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사진 속에는 부엌 바닥에 쓰러진 제가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기름이 튄 자국들, 그리고 식탁 위에 산더미 같은 음식들. 제 모습이 너무 작아 보였어요. 내가 이렇게 쓰러져 있었구나.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저게 정말 나였을까요? 진수가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의 어른이 아이처럼 울고 있었어요. 엄마. 진수가 흐느꼈습니다. 제가 엄마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아니야. 제가 말했습니다. 너만의 잘못은 아니야. 나도 잘못했어. 항상 괜찮다고 말한 게 나였으니까. 지연이도 울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저희가 할게요. 정말요. 더 이상 어머님한테 기대지 않을게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의심이 들었지만 두 사람의 눈을 보니 진심이 느껴졌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본 것 같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죄책감이 얼마나 큰지요. 간호사가 들어와 링거를 확인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내일쯤 퇴원 가능하실 거예요.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퇴원하면 진수가 말을 꺼냈습니다. 당분간 하늘이는 저희가 직접 볼게요. 엄마는 쉬세요. 당분간이요. 얼마나 될까요? 일주일? 한 달? 그 뒤엔 또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들의 다짐을 믿어주고 싶었어요.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선우만 남고 아들 부부는 돌아갔어요. 병원 식사가 나왔습니다. 미역국과 흰밥이었어요.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싱거웠어요. 간이 거의 안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먹었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이 아니어도 괜찮았어요. 당신, 이제 좀 쉬어요. 선우가 말했습니다. 평생 고생만 했소. 당신도 고생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남편도 저를 돌보느라 힘들었을 테니까요. 밤이 되었습니다. 선우는 집에 가고 혼자 남았어요. 병실은 어두웠습니다. 복도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왔어요. 옆 침대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괜찮으세요? 중년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낮에 입원한 환자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그 여자가 물었어요. 과로로요. 제가 짧게 답했습니다. 저도요. 여자가 웃었어요. 애들 돌보다 쓰러졌어요. 비슷한 사람이 있다는 게 위로가 됐습니다. 저만 이런 게 아니구나. 많은 엄마들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 우리 왜 이렇게 살까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저도 그게 궁금했으니까요. 사랑해서요. 제가 한참 만에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꿔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여자가 동의했어요. 우리도 우리를 사랑해야죠.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사랑해야 한다. 간단한 말이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운 말이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쓰러졌던 순간 구급차, 아들과 며느리의 눈물, 의사의 말. 죄책감은 상대에게서 싹튼다는 걸 알았습니다. 진수와 지연이의 죄책감이요. 하지만 변화는 그 사람의 손에서 자라는 거였어요.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했습니다.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기대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도 변해야 한다는 거요. 더 이상 항상 괜찮은 사람으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퇴원입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이 될까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번엔 제가 먼저 쓰러졌고 그들이 그 모습을 똑똑히 봤으니까요. 잠이 왔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어요. 오랜만에 아무 걱정 없이 잘 수 있었습니다. 퇴원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집에서 조용히 쉬고 있었어요. 진수와 지연이가 약속대로 하늘이를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편하면서도 허전했습니다. 오후 2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여니 진수와 지연이었어요. 하늘이도 함께였습니다. 어머님,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래, 들어와. 제가 대답했습니다. 세 사람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진수 손에는 하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앉아. 제가 말했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진수가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엄마, 이거 읽어주세요. 편지였습니다. 하얀 봉투에서 편지지를 꺼냈어요. 진수의 글씨였습니다. 삐뚤빼뚤했지만 정성스럽게 쓴 게 느껴졌어요.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줄부터 눈물이 났어요. 엄마, 저희가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해주시는 모든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밥 짓는 것, 하늘이 돌보는 것, 집안이라는 것. 그게 다 엄마의 사랑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 읽었어요. 사랑한다고 말하는 대신 밥을 지으셨죠. 밥이 저희를 키웠지만 그 밥이 엄마를 갉아먹기도 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부엌 바닥에 쓰러진 엄마를 보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 희생이었다는 걸요. 목이 메었습니다. 글자가 흐려져 보였어요. 눈물을 닦고 다시 읽었습니다. 이제 각자 자기 밥을 지을 시간입니다. 엄마의 부엌 큰 문을 닫을 줄도 알아야 해요. 저희도 이제 어른이니까요. 하늘에게도 보여주고 싶어요. 사랑은 희생만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걸요. 마지막 줄을 읽었습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이제 저희가 엄마를 돌볼게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진수와 지연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진수가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지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너무 철없었어요. 아니야. 제가 말했습니다. 나도 잘못했어. 항상 괜찮다고만 하고 힘들다는 말을 안 했으니까. 하늘이가 제 무릎에 기대 섰습니다. 할머니 아야? 작은 손으로 제 뺨을 만졌어요. 따뜻했습니다. 안 아파. 이제 괜찮아.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괜찮았어요. 어머님, 지연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제가 미용실 휴무일을 늘릴 거예요. 한 달에 하루 더요. 그날은 하늘이랑 시간 보내려고요. 저도 학원 시간 조정했어요. 진수가 말했습니다. 오후 수업 몇 개 줄이고 저녁엔 집에 있으려고요. 예상 못한 말들이었습니다. 정말로 변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말만이 아니라 실천으로요. 고맙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 나도 도울 수 있으니까. 아니요. 지연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저희가 할 차례예요. 어머님은 쉬세요. 진수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상자였어요. 이것도 드리려고요. 아들이 상자를 건넸습니다. 열어봤습니다. 무릎 보호대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재활센터 열애 이용권이었습니다. 저희가 예약했어요.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 픽업도 저희가 할게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말로 생각해 준 거였어요.
제 건강을요. 고마워. 제가 말했습니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래 있지 않고 돌아갔어요. 어머님 쉬셔야 하니까요.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배려였어요. 문이 닫히고 혼자 남았습니다.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어요. 한 글자 한 글자가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선우가 편지를 보더니 말했어요. 아이들이 컸소. 이제야 철이 들었네. 그러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이에요. 밤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파란 공책을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 아이들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평생 받은 편지 중 가장 소중한 편지였다. 말로 못한 것을 글로 내보내니 내 안에 갇힌 나도 조금 풀려났다. 경계는 사랑의 담장이 아니라 정원의 울타리였다. 글을 쓰는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쌓여있던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화요일 아침 지연이가 차를 몰고 왔어요. 어머님, 재활치료 가시죠. 며느리가 밝게 말했습니다. 재활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지연이가 함께 들어왔어요. 제가 기다릴게요. 며느리가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치료를 받는 동안 지연이는 계속 기다렸어요. 책을 읽으며요. 1시간이 지나고 나왔을 때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 끝나셨어요? 지연이가 웃으며 물었어요. 응, 끝났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요즘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편하게 살았는지요. 다 지나간 일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하지. 맞아요. 지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앞으로는 달라질 거예요. 약속드려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연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다음 주 목요일에도 모시러 올게요. 고마워. 제가 말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저녁에 선우와 대화했습니다. 당신 표정이 많이 밝아졌소. 남편이 말했어요. 그래요? 제가 물었습니다. 응. 짐을 하나 내려놓은 것 같소. 선우가 대답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아직 완전히 내려놓은 건 아니지만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밤에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어요.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예쁘더군요. 언제부터 달을 보지 못했을까요? 언제부터 하늘을 올려다볼 여유가 없었을까요? 이제는 달랐습니다. 보일 만큼 마음에 여유가 생겼어요. 그게 기뻤습니다. 경계를 그었더니 관계가 무너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단단해졌어요. 서로를 이해하게 됐으니까요. 말로 못한 것을 글로 내보냈더니 통했습니다. 편지 한 장이 마음의 벽을 허물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였어요. 하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버이날이 다시 돌아왔어요. 작년과는 달랐습니다. 올해는 기대보다 평온함이 먼저 왔어요. 아침 8시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진수였어요. 엄마, 오늘 점심 12시에 모시러 갈게요. 저희 집에서 식사해요. 그래, 알았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작년처럼 설레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편안했습니다. 기대가 줄어든 만큼 실망도 줄어들었으니까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편한 옷을 골랐어요. 작년처럼 단정한 자켓이 아니라 평소 입는 니트였습니다. 거울을 보니 편해 보였어요. 정각 12시에 진수가 왔습니다. 차를 타고 아들 집으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진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저희가 다 준비했어요. 기대하셔도 돼요. 진짜 다 준비했을까요?
반신반의했지만 입 밖에 내지 않았어요. 아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하늘이가 달려왔어요. 할머니, 아이 손에는 빨간 종이로 만든 카네이션이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드려요. 하늘이가 제 옷에 카네이션을 꽂아줬어요. 철사줄로 만든 꽃이었습니다. 삐뚤빼뚤했지만 예뻤어요. 고마워, 우리 하늘이. 제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무릎이 많이 좋아져서 이제는 안을 수 있었어요. 재활 치료 덕분이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식탁이 보였어요.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전, 나물, 국, 찜. 정성스럽게 차려진 상이었어요. 어머, 이거 다 너희가 했니?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지연이가 앞치마를 두른 채 부엌에서 나왔어요. 네, 저희가 만들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해낸 거였어요. 작년에 우리가 대접할게요라던 말이 진짜가 된 겁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음식을 보니 모양이 투박했어요. 저는 조금 탔고 나물은 간이 조금 셌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맛이 아니었어요. 맛있겠다. 제가 말했습니다. 진수가 국을 떠서 제 앞에 놓았어요. 천천히 드세요, 엄마.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간이 조금 싱거웠어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손맛이 느껴졌어요. 맛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 맛은 실력이 아니라 마음의 맛이었으니까요. 선우가 갈비를 집어먹으며 말했어요. 이게 얼마만인가. 우리 아들이 차린 밥상이. 남편도 감회가 깊은 모양이었습니다. 아빠 어때요? 진수가 물었습니다. 좋지. 맛도 괜찮고. 선우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지연이가 하늘이에게 밥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자, 하늘아. 한 입만 더. 며느리의 목소리가 다정했어요. 아이는 입을 벌리며 밥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손맛이란 결국 시간의 맛이라는 걸요. 음식을 만드는 시간, 함께하는 시간, 사랑하는 시간. 그 모든 시간이 녹아 있는 거였어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지연이가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어머님, 이거 드려요. 며느리가 상자를 건넸습니다. 열어봤습니다. 목걸이였어요. 작은 하트 모양 펜던트가 달린 은목걸이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단아했어요. 예쁘다.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고른 거예요. 어머님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요.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진수가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엄마, 이것도요. 펼쳐보니 편지였습니다. 엄마, 매주 반찬통은 이제 저희 몫입니다. 하지만 필요하실 때는 언제든 말씀하세요. 저희가 엄마의 손맛을 이어갈게요. 이제 저희가 엄마를 돌볼 차례니까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어요. 오늘은 웃는 날이니까요. 고맙다.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하늘이가 작은 손으로 뭔가를 들고 왔어요. 할머니, 이것도. 아이가 건넨 건 쿠키였습니다. 별 모양이었는데 반쯤 부서져 있었어요. 내가 구웠어요. 하늘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설탕이 손에 묻었습니다. 달았어요. 그리고 눈물도 났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 하늘이가 놀라서 물었어요. 안 울어. 기뻐서 그래.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기뻤어요. 이렇게 받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늘 주기만 했는데 오늘은 받았어요. 그게 행복했습니다. 오후 3시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니 고요했어요. 하지만 텅 빈 고요함이 아니었습니다. 채워진 고요함이었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목걸이를 만졌어요.
작은 하트가 손가락 끝에 닿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당신 좋았소? 선우가 물었습니다. 응, 좋았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올해는 작년과 다르네요. 남편이 말했어요. 그러게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작년에는 기대가 컸다가 실망이 컸어요. 올해는 기대도 적당하고 만족도 컸습니다. 균형이 맞았어요. 저녁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아이들이 차린 밥상을 받았다. 먹여주던 손에서 함께 먹는 손으로 바뀌었다. 이제 우리는 서로를 돌보는 가족이 되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예뻤어요. 남한강 다리 위를 지나는 차들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저도 저 중 하나였습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방향을 정할 수 있었어요. 제 삶의 방향을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진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고마웠어. 정말 맛있었어. 사랑한다. 답장이 왔습니다. 저희야말로요. 사랑해요, 엄마. 미소가 나왔습니다. 이런 대화가 가능해진 게 신기했어요. 예전에는 고맙다는 말도 사랑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밤이 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목걸이를 목에 걸고 있었습니다. 하트가 가슴 위에서 흔들렸어요. 오늘 하루가 떠올랐습니다. 카네이션, 식사, 선물, 편지, 쿠키. 하나하나가 소중했어요. 작년에는 형식만 있었습니다. 올해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차이가 컸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했어요. 내일도 모레도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화해의 식탁이었습니다. 원망의 밥상이 아니라 사랑의 밥상이었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어버이날이었어요. 이번에는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수야, 이번 어버이날엔 우리 집에서 같이 해보는 게 어떨까? 좋죠, 엄마. 뭐 준비할까요? 진수가 물었어요. 각자 한 가지씩만 만들어 와. 우리 밥상이라고 부르자.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밥상이요? 아들이 되물었어요. 응, 이제 한 사람만의 밥상이 아니니까. 어버이날 아침이었습니다. 5시에 일어났지만 여유로웠어요. 오늘은 혼자 모든 걸 준비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부엌에 섰습니다. 미역국을 끓이기로 했어요. 제가 제일 잘하는 음식이었습니다. 미역을 불리고 참기름에 볶았어요. 구수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예전처럼 서두르지 않았어요. 천천히 저으며 불 조절을 했습니다. 급할 것 없었어요. 가족이 함께 만드는 식사였으니까요. 11시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여니 진순의 가족이었어요. 지연이 손에는 커다란 냄비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갈비찜 해왔어요. 지연이가 밝게 말했어요. 어머, 무거웠겠다. 제가 말했습니다. 진수도 무언가를 들고 있었어요. 저는 전 부쳤어요.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요. 아들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늘이가 작은 통을 들고 있었어요. 할머니, 나는 김밥 말았어. 2살이 된 하늘이가 제법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식탁에 음식을 하나씩 올렸어요. 제 미역국, 지연이의 갈비찜, 진수의 전, 하늘이의 김밥. 4사람의 정성이 모였습니다. 할아버지는요? 진수가 물었어요. 장 보러 가셨어. 곧 오실 거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 선우가 돌아왔습니다. 손에 과일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다들 왔구만.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다 모였네. 제가 말했습니다. 앉아서 먹자.
5명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하늘이는 유아용 의자에 앉았어요. 예전처럼 구석에 접혀 있던 의자가 아니라 당당하게 식탁 가운데 놓인 의자였습니다. 엄마, 이거 우리가 만든 거예요. 진수가 말했습니다. 식탁 한가운데 작은 액자가 놓여 있었어요. 액자 안에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밥상 마이너스 함께 만들고 함께 먹는 사랑의 식탁. 밑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오늘 날짜였습니다. 예쁘다. 제가 말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제 정말 우리 밥상이 된 거였습니다. 자, 먹자. 선우가 말했습니다. 국을 떠서 입에 넣었어요. 역시 당신 미역국이 최고요. 남편이 웃었습니다. 지연이의 갈비찜을 먹어봤습니다. 간이 딱 맞았어요. 맛있네. 많이 늘었어.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가르쳐 주셔서요. 지연이가 대답했어요. 진수의 전도 먹어봤습니다. 모양은 여전히 투박했지만 속은 촉촉했어요. 아들, 실력이 늘었네. 제가 칭찬했습니다. 진수가 쑥스럽게 웃었어요. 하늘이가 김밥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할머니, 맛있어. 아이가 말했어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밥알이 삐져나왔지만 맛있었어요. 우리 하늘이가 최고 요리사네. 제가 말했습니다. 하늘이가 깔깔 웃었어요. 식사하는 동안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야기가 오갔어요. 진수학원 이야기, 지연이 미용실 이야기, 하늘이 어린이집 이야기. 저도 이야기했습니다. 수필반에서 상 받은 이야기요. 엄마, 축하해요. 진수가 말했어요. 다음 작품도 기대할게요. 지연이가 덧붙였습니다. 예전에는 제 이야기를 할 틈이 없었어요. 늘 듣기만 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설거지를 하려는데 지연이가 막았어요. 어머님, 오늘은 저희가 할게요. 같이 하자. 제가 말했습니다. 분담해서요. 그렇게 셋이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제가 씻고 지연이가 닦고 진수가 정리했어요. 싱크대 앞에서 손을 움직이며 생각했습니다. 이 풍경이 얼마나 달라졌는지요. 예전엔 혼자였는데 이제는 셋이에요. 엄마, 매년 어버이날마다 이렇게 해요. 진수가 말했습니다. 우리 밥상으로요. 좋지.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전통으로 만들자.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하늘이가 종이를 들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아이가 건넸습니다. 그림이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어요. 식탁과 사람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5명이요. 누가 누구야? 제가 물었습니다. 하늘이가 하나하나 가리켰어요. 이게 할머니, 이게 할배, 이게 아빠, 이게 엄마, 이게 나. 예쁘다. 제가 말했습니다. 냉장고에 자석으로 붙여놨어요. 가족 그림이요. 오후 4시쯤 아들네 가족이 돌아갔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에 또 올게요. 진수가 말했어요. 그때는 하늘이 데려오면 안 돼요?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할머니가 보고 싶으시면요. 지연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괜찮아. 제가 말했습니다. 예전처럼 매일이 아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이었습니다. 그게 맞았어요. 문이 닫히고 조용해졌습니다. 선우와 둘이 소파에 앉았어요. 당신, 이제 좀 사는 것 같소?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좀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이제야 제대로 사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거실을 채웠어요. 냉장고에 붙은 하늘이 그림을 다시 봤습니다. 5명이 식탁에 둘러앉은 그림. 웃고 있는 얼굴들이었어요. 이게 우리 가족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희생하는 사람과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돌보는 가족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일기를 썼어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에서 시작된 밥상은 이제 가족 모두의 사랑이 되었다. 밥상의 온도가 바뀌었다. 뜨거운 희생에서 따뜻한 사랑으로.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이제 나의 인생은 가족의 손발이 되어주기도 하고 누군가가 나의 손발이 되어주는 서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밥상이 차가워질 때도 있었고 너무 뜨거울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딱 알맞았어요. 우리가 함께 맞춘 온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냉장고에 붙은 하늘이의 그림이 저녁 노을에 반짝였습니다. 5명이 둘러앉은 식탁, 그 위로 아이가 그린 웃음들. 밥상은 단순한 식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온도계였어요. 너무 뜨거우면 누군가 타들어가고 너무 차가우면 모두가 얼어붙었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따뜻한 온도는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함께 맞춰가는 거라는 거요. 희생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고 함께 책임지며 균형을 찾아가는 거였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의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만들어갈 온기 가득한 계절 말입니다. 오늘도 인생 유람단 이야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은 따뜻해졌길 바라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마음을 담아 찾아뵐게요. 사연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